20분 내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입니다. 일단 가볍게 마지막에 올린 파일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거는 루미온으로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법인데, 자, 그러면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는 여기 중에서 배경이 없는 깔끔한 게 좋겠죠? 그럴 때는 디자인 쇼케이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데, 비스의 판스워드 하우스가 있는데, 이거 삭제를 하면은 돔이라는 게 지울 수 있고 이 건물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돔을 지우면은 지금 보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돔을 지워볼게요. 돔을 지우면 이렇게 하늘을 덮고 있던 돔이 사라집니다. 근데 다이어그램에서는 돔이 있는 게 좋겠죠. 하늘 같은 게 표현이 안 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잊지 말고 이 집만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과 똑같이 가져온 모델을 들어가서 배치하기를 누르고 새 모델을 가져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게 저는 다른 파일에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파일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스케치업 같은 거는 바로바로 불러올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소위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거는 이 바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 콜라다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DAE. 그래서 이거를 불러오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라이노를 지금 쓰시는 분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라이노가 이게 루미온을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새로 재질을 입힐 수 없잖아요. 계속 파일을 불러와서. 그래서 이런 기능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새 모델, 가져온 모델에서 선택을 해서 내가 재질을 입혔던 원래 모델링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모델 다시 가져오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 모델링에서 어떤 부분을 변경했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게 했는데 나는 뭐 다른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했는데 재질을 하나하나 다시 설정하기도 귀찮고 사실 매번 그러는 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델링에 덮어 씌웠다면은 그냥 이것만 눌러도 되는데 만약에 새로 가져왔다면은 새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파일을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다면 Alt를 누르면 바뀌죠. 새 파일에서 모델 다시 가져오기. 그럼 다시 이걸 하면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거는 사소한 팁이었고 이제 이것도 제가 만든 지가 꽤 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조금 지금 만드는 거랑 다르긴 할 텐데 이걸 만들 때 바닷가처럼 저런 걸 꾸며보고 싶어서 저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우리도 재질을 따라서 입혀봅시다. 그때 저번 시간처럼 재질 편집기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색상에 가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래도 무난한 라이트 그레이 계열로 바꿔줍니다.
모델링 자체는 조금 대충 해서 조금 퀄리티가 낮긴 한데, 유리도 사실 이런 유리는 없겠죠? 이런 유리를 써주고, 보면은 여기도 녹지를 썼죠? 녹지? 여기서도 모델링 파일에서도 녹지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형광 녹색을 사용하긴 했는데, 여기서 재질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이런 거를 쓰면 축구장 단지나 뭐 다른 것처럼 구성이 되는데, 이런 건 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 클린 컷 그라스. 뭐 소리가 울리는데? 클린 컷 그라스를 하고 보면은 지금 모델링 파일이 되게 크게 돼 있어서 티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잔디 길이를 이렇게 키워서 할 수도 있고 이 텍스처 크기 자체를 변경을 해서 좀 스케일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잔디 크기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진하게 하고 색깔이 너무 과하게 녹색이다 보니까 조금 파스텔 톤 녹색으로 바꿔줄게. 너무 근데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니까 이 정도 색상에 이 채색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채색을 끝까지 바꾸면 뭐 많이 이상해지진 않아요. 너무 끝까지 바꾸면은 원래 이 재질이 갖고 있던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도로니까 그게 필요하겠죠. 재질 설정은 빨리빨리 할게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기도 하고 저번에 이런 아스팔트 웻을 사용하면 조금 편법처럼 이제 현실성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좀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색상 구분만 가능한 이런 거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닥판 콘크리트로 대충 해주고 왜냐면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런 패턴 하나하나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패턴이 보이면 덜 깔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딱 두 개죠. 모래사장이랑 이 물. 모래사장은 여러 가지에 가면은 있습니다. 토양. 음, 사실 이 토양이란 거를 건축을 하면서 자주 쓰진 않을 텐데, 그래서 뭐 어디 있는지까지는 외우진 못하고, 최대한 해수욕장 모래 같은 거를 써볼게요. 퍼는 참고로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 이런 거는 딱히 쓰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고, 음, 이게 지금 저 다이어그램을 똑같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런 거 어떻게 만드냐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재질 설정은 대충대충 넘어갈게요. 물도 지금 이렇게 3단으로만 나눠놨긴 했는데 지금 그래서 다이어그램 보면 이상하긴 하죠. 이거를 유선형으로 바꾸거나 좀 매끄럽게 바꿔야지 실제 바다처럼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도 뭐 블루오션, 트로피칼 이런 게 보였고 배나 뭐 배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요트 너무 지금 스케일이 안 맞죠? 이런 거는 다이어그램이니까 임의적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만 하고 이제 저번에는 이제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그 투시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 거기가 기본 설정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이번 필름에 저장을 하고 이거를 한번 지워주세요. 투시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점 투시 현실적에다가 이제 이 점 투시를 하면은
이제 조금 건축적인 이미지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니까, 이 점도 좀 지워주고. 현실적으로 쓰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본인 취향 차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런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려면, 직교보기라는 게 있어요. 직교보기. 직교보기를 일단 사용을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거 켜주기만 해도 저거랑 되게 이미지가 비슷해졌죠? 3D 말고 사용을 하면 이렇게 2D로 넘어가는 겁니다. 색 채우기 이런 거는 나중에 하면서 독학을 하면서 써보면 되는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판넬에 넣으려면은 다 각도가 이제 다이어그램들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각도를 이걸로 조정해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이 다이어그램만 저 뷰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찍고 이제 여기서는 리얼 스카이를 쓰면은 조금 방해가 저는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차라리 리얼 스카이를 끄고 어, 라이팅에 가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태양에서 차라리 아주 밝게 조정해 주는 게 저는 더 예쁘다 생각하고 리얼 스카이는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그 사람 눈높이 이 투시도에 맞춰서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는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요. 뭐 그림자가 근데 이 위치에는 보통 안 있잖아요. 이 정도 있는데 너무 지금 너무 길죠. 지금은 이 정도 설정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D 이 직교 보기 이걸로 이 일러스트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작업해야 되는 거를 물론 그걸로 작업해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패널에 넣거나 건축적인 거는 좋은데 이런 이미지들 아마도 건축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이미지들 가끔 봤을 거예요. 이 툴로 작업을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만드는 법을 이렇게 했고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정 예술 이런 게 있는데 색상 표백 이런 것도 있어요. 조금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채도가 진했죠. 이런 식으로 색상 표백을 아예 해버리면은 조금 더 애니메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색상 표백을 안 쓰고 노출도를 높여서 낮추고 높여서 살짝 높여서 밝게 만들고 색상 보정해서 여기서는 근데 다 개인 취향이에요. 뭐 채도를 좀 빼준다든가 뭐 채도 아예 빼주면 흑백 사진처럼 연출이 가능하고 뭐 진하게 하면은 이렇게 트로피칼하게 연출이 되겠죠. 근데 많은 다이어그램이나 그런 건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서 실사 렌더 포함해서 너무 많은 색이 진하게 나타나는 거는 좋지 않아서 오히려 키포인트 컬러만 진하게 하거나 색조를 확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아마 저보다 설정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 미술적인 감각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미술 잘하는 친구들이 이건 더 잘할 거예요. 포토샵 잘 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이 끝났고 이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저장은 따로 안 하고 이제 빌라 사부와 그 올려둔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건데 빌라 사부아가 아무래도 이런 환경들 중에서 숲 환경 있겠죠. 숲 환경. 숲 환경을 켤게요. 어, 여기 기본적으로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그런데 이게 막 전체적으로 막 다 심어져 있고 이러진 않아요. 여기 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여기 뷰를 사용하라 이거 같은데
되게 여기에다가 조그만 걸 쓰라는 거겠죠. 근데 빌라사보아를 지금 이거는 스케치업 3D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파일인데 또 쓰면은 자, 모델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는 너무 꽉 차죠? 그러면 한 이쯤에다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프로그램 여기 제가 받은 사이트는 이 스케치업 회사에서 운영하는 3D 웨어하우스라고 거기에서 공짜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뷰가 저장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지워주고 아니면 뭐 이런 이거 하나는 남겨다 볼게요. 그래서 이미지랑 같이 좀 볼게요. 이미지를 같이 보면 지금 대략 뭐 이쯤 뷰에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죠. 대충 한번 잡고 카메라 저장을 누릅니다. 여기서 다른 것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긴 할 텐데 네, 현실적을 설정하고 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 싶은데 어차피 건드리는 건 개인이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켜야 되는 게 건축 탭에서 이점 투시. 이점 투시를 하고 안 하고가 이미지가 되게 달라지죠. 음, 리얼 스카이에서 그런 구름이나 아니 태양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라서 시야를 되게 저해하죠. 태양 자체도 돌려보는데 그림자가 보면 지금 이렇게 나무가 그림자를 지고 있잖아요. 뭐가 좋을까? 이게 좋겠네. 이렇게 하고 지금 그림자 자체는 이거랑 저기 그림에 있는 거, 사진에 있는 거랑 좀 궤도는 같죠? 근데 조금 더 멀리 떨어져야겠다. 근데 뒤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초점거리 이렇게 뒤로 가면은 좀 느낌이 달라집니다. 적절히 본인이 잘 선택을 해서 해야 되고. 아, 근데 가져왔는데 재질이 사실 한번 루미온에서 더 입혀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루미온만의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 재질을 각자 설정하는 시간을 한 3분 정도만 가져볼게요. 이런 거를 콘크리트로 칠하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플라스터에 가면 익스테리어 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해서 이러면 질감이 나타나죠. 전 거에 비해서. 여기서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채도를 바꿔주고 텍스처를 좀 높여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것만으로도 아까랑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미세하지만 이런 텍스처들이 도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모델링에서 뭐 멀리온 같은 거 뭐 창 프레임 같은 건 없는데 유리도 지금 완전 불투명한 걸로 돼 있죠. 뭐 이런 걸로 바꿔주고 음, 음, 뭐 얘는 뭐 잘은 보이진 않겠지만 얘도 조금 아쉽죠.
똑같이 필라스터에서 색조를 저거랑 아까랑 비슷하게 이걸로 하면 이런 거는 다들 포토샵이나 그런 거에서 많이 써봤을 거니까 여기 파스텔 톤에 텍스처 그을 좀 키워주고 음, 이런 릴리프 이런 거를 하면은 좀 이런 텍스처가 잘 보일 때가 있어. 그래도 잘 조정을 해주고 음,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게 뭐 오래된 건물을 연출하고 싶다 막 담쟁이 동굴로 돼 있는 그런 걸 할 때는 누르고 이런 풍화 나뭇잎 있는데 나뭇잎을 합니다. 나뭇잎을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뭐 기둥에만 이렇게 살짝 하고 싶다나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좀 재밌게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컨셉을 뭐 사람이 안 써서 오래된 빌라 사고 안 하면 딱 끝에만 해줄게요. 좀. 음. 음. 이번엔 사실 저는 사람을 넣는 거나 나무를 배치하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이미지에서도 화력수를 되게 많이 썼죠. 이런 오크나무, 체리 오크나무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 넣어보고 좀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앞당기면 좋을 것 같죠. 음,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 나무도 되게 중요한 게 이 나무 그늘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나무는 좀 안 어울리네. 이런 나무들을 하나하나 지울 수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지우고 싶다 할 땐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여러 개가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 선택되고 삭제하기 누르면 이러고 삭제하기. 그러면 여기 뜨죠? 선택된 오브젝트 22개가 선택됐다.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배치나 뭐 페인트 배치 이런 걸 써볼까요? 되게 우거지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좀 과하다 싶긴 한데 이건 음 과하죠. 과한데 그래서 조금 과한 것들을 어떻게 좀 덜 과하게 만드냐 하면 이거 제가 배치한 나무 딱 하나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고급 옵션 표시 이걸 누르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칸에는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 같은 카테고리의 모든 객체를 선택하면 이 모든 나무들이 선택이 될 거고 이렇게 음, 이제 여기서 동일한 객체를 모두 선택하면은 방금 내가 페인트로만 칠한 것도 이렇게 될 거예요. 얘네들을 무작위 회전값 그리고 무작위 크기 뭐 크기 회전값 초기화를 쓰면 아까 것처럼 될 거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배치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이거랑 다시 초기화를 해볼게요. 되게 자연스러운 게 달라졌죠.
당연히 건축을 이제 자기가 설계한 거를 이미지를 만들 땐 조경 같은 것도 세세히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좋진 않겠지만 뒷배경을 깔 때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회전 깎으기가 무작위 위치까지는 하면은 아마 이상하게 나올 것 같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는 누르지 맙시다. 아예 얘네도 가려버릴게. 이런 이미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선택, 회전값, 크기 이 정도만 해도 이미지가 풍부해진다. 됐고 근데 제가 나무를 지워버리면서 여기는 나무도 지워버렸죠. 나무만 지금 잘 배치해도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죠, 처음이랑. 이제 여기서 카메라 저장을 두 번째 필름,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걸 저장을 해보고, 이건 궁금해서 해보는 건데, 얘네가 여러 개 샘플로 뒀던 것 중에 효과가 설정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얘 효과를 여기 적용하기 위해서는 점 3개짜리를 해서 효과 리스트 복사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필름 가서 효과 리스트를 붙여 놓습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점 주시가 꺼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마 큰 차이는 리얼 스카이의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색이 좀 더 예쁜 것 같고 이번에 이런 유리 같은데도 이렇게 돼 있냐 아니면 이런 나무들이 반사돼 보이냐가 이미지를 되게 다르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모델링을 다운만 받아서 그런지 여기 유리가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네요. 그럼 반사평면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럼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좀 여기 면에 반사가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해줄게요. 그러면 이 유리에 지금 나무가 은근히 반사가 돼 있죠. 유리를 더 잘 입히면은 더 반사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해두고 지금 보면 저 샘플 이미지에서 좀 더 아래에서 근데 빌라 사보가 살짝 언덕에 있기 때문에 저거랑 완전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사람 사람도 똑같이 배치할 거예요. 사실 사람은 여기 있는 걸 쓰는 것보다 포토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PNG를 다운받아서 포토샵에서 입히는 게 더 훨씬 자연스러운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루미온에서도 업데이트가 될수록 사람들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루엣만 넣는 것도 있고 이런 사람 2D는 조금 음,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사람 이미지로 나오고 이 사람들 3D, 사람 2D 얘네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너무 앉아있는 사람 잘못했죠. 이 단일 배치를 해야 되는데 다양 배치를 눌러버려가지고 사람 하나 앉아있고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 회전으로도 사람 방향이 조절이 됩니다. 근데 사람 2D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방향을 조절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는 2D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3D를 한번 썼으니까 먼저 얘랑 같이 사람들을 배치할 때도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거나 어떻게 몇 명이 배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렌더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다이어그램 만들 때도
건축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결국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행위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가깝지만 너무 가깝네. 너무 가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루미온에서 사람을 넣으면 좋은 거는 포토샵에선 그림자를 일일이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림자가 알아서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사람을 이런 걸 안 넣고 가끔 보면은 사람을 검정색으로만 그렇게 칠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은 카테고리에 모든 객체 선택하면 사람들이 되겠죠? 그럼 여기 색채 조정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음영, 폴리곤, 평평하게. 이걸 이렇게 새까맣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평하게 하면은 이런 이런 느낌으로 사람 넣는 것도 이미지를 많이 본 친구들은 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사람은 그냥 포토샵에서 넣는 게 최고다. 이렇게 뭐 개개인별로 사람을 빨간색으로 색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다이어그램 만들 때 쓸 수도 있겠죠. 다시 사람으로 그냥 넣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지형을 모델링 한 걸 쓰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 잔디 같은 게 지금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럼 지형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어, 여기서 번외로 설정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오픈 스트리트 맵 열기. 이걸 하면은 인터넷으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써있죠. 베타 테스트 버전. GPS 좌표를 선택해서 제가 뭐 런던에 있는 극히 일부적인 예시예요. 런던 이 중앙에 있는 이 도시에 설계를 하고 있다. OSM 다운로드 시작을 누르면 OSM은 오픈 스트리트 맵, 구글 이런 데서 건물이나 그런 걸 3D로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근데 되게 내 설계가 아니라 어떤 음, 건축 과목이긴 한데 패널이나 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지만 설계까지 뭐 주변 설계까지나 뭐 지형까지 다운받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되게 이런 걸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뭐 건물 최소 높이 높여줄 수도 있고 빌딩수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알파는 이런 투명 값이나 뭐 색 값이겠죠. 자 여기서 근데 건물 보이기 전환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 도시 중에서 이 건물 위치에 설계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내 건물을 넣으면 되겠죠. 이런 게 되게 은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이 뭐 상황에 따라서 바닷가가 표현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빌딩을 끄면 이렇게 되고, 뭐 길 끄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하나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제 페인트에서 이런 걸 누르면 그냥 색칠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걸 근데 언제 쓰냐? 여기 높이에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쓸 때 쓰게 되는데 지형 올리기. 제가 아까 말했죠. 빌라 사버 살짝 언덕에 있다고. 그런 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걸 하는 거. 그거 너무 높아지네. 그거는 이런 걸로 조절을 해서 지금 사람이 파묻혔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있네. 지역 형상화도 있고.
이런 재밌는 기능이 많다.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바닷가도 이렇게 물에 떠다니게 이거 하나 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수상 가옥 이미지 만들 때 편하겠죠. 뭐 물에 잠긴 어떤 것처럼 연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알면은 조금 재밌어요. 바닷가가 아니라 뭐 물을 어떤 수영장을 만들거나 할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저 이미지를 최대한 따라 보이게 만드는 거랑 이런 배치 툴 그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딱 10분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단면을 만드는데 단면 자체를 이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자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루미온에서 잘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 평면을 뽑고 싶어요. 빌라 사고의 평면을.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어떤 걸 하라 했죠? 직교보기. 직교보기에서 2D로 하면은 2D로 하고 이거를 좀 바꿔줘야겠죠. 이미 평면 뷰죠. 지금 여기서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근데 도면 같은 경우에 이런 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컨셉의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아웃라인에 오버드로우 맨 밑에서 보면 아웃라인 오버드로우는 지금 여기 삐져나오고 얼마나 삐져나오냐. 근데 뭐 이런 오버드로우 하고 할 일은 거의 없겠죠. 아웃라인 스케일 조절이 가능하고 굵게 하면 굵게 되고 투명도는 이 아웃라인을 하면 이렇게 주변이 블러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투명도를 살짝 잘 조절하면은 그런 어, 어디 SNS 건축 SNS에서 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평면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단면도도 똑같겠죠. 단면도는 잠깐 얘를 누릅니다. 얘도 회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Z축 회전을 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이쪽에서 보면 좀 단면일 거 아니에요? 이 원형 계단이 나오게 지금 단면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단면을 직접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지. 이걸 써서 무조건 이미지를 만들라는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 설정을 좀 바뀌었으면 여기서 그냥 할게요. 이쪽에 맞춰야 되니까 y가 0이어야 되고 x가 이쪽 풀면 되겠다. 이렇게만 해도 단면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어색하게 이런 선들은 모델링에서 잘 정리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또 뭐 스케치 이런 거를 하면 뭐 스타일 여러 개가 있고 누가 보면은 진짜로 손 스케치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재밌는 기능. 이것도 뭐 스케치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컨셉이 좀 있다. 이런 거 뭔가 어디서 모델링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판넬 같은 사례에서 이런 기능들도 제가 뭐 쓰라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알면은 결국 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청사진은 그거잖아요. 우리 옛날 도면 같은 스타일 그리드 그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도면틱하게
연출이 가능하겠죠. 이건 뭐 다른 느낌의 도면처럼. 사실 루미온을 제 생각에는 루미온의 장점이 다른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다양하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면도를 꺼낼 쓸 수도 있고. 스티로폼은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기능. 색상을 바꿔주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잘 쓰면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한번 이제 지워줄게요. 지우고 이런 자기능 같은 거는 언제 가다 가끔 생각나면 쓸 수도 있는 기능이에요. 진짜 단순한 기능, 자. 음, 음, 다른 거는 뭐, 전 단면 정도만 가끔 써보고, 여기는 잘 쓰진 않지만 뭐, 이런 걸 쓸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게임 프로그램에서 이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뭐 쓸 일이 있을까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싶고, 오늘 말씀드릴 건 대부분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효과에서 음, 잘 쓰면은 좋은 게 비눈 이런 것도 잘 쓰면은 예뻐요. 되게 실사처럼 만든 아마 프로젝트에서 예제 파일 보면은 비눈을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막 그렇게 비눈을 잘 쓰진 못하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 랑 라이팅에서 이게 있습니다. 태양빛 효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태양빛 볼륨 이런 게 있는데 태양빛 효과는 외부에서 썼을 때 좀 효과가 있는 거고 태양빛 볼륨은 이렇게 내부에서 창을 통해서 이렇게 태양이 들어올 때 그 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태양빛 효과를 하면 조금 리얼 스카이를 꺼보고 태양을 킵니다. 이 태양을 따라서 오는 건데 일단 태양을 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태양빛 효과에 태양이 어디 있을까?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니야? 태양 위치가 맞는데 음, 왠지 모르겠는데 태양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왜 안 움직일까? 태양 대체 어디 있는 걸까 지금? 음, 이거는 그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은 50분까지 한다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 다음 주는 조금 실내에서의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하느냐 그거를 똑같이 3, 40분 정도만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